부자의 기준과 부자 되는 법을 알고 싶나요? 네, 저는 알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돈과 건강입니다. 건강 문제는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돈 문제는 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연결된 시스템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 또한 최근에 더욱 관심이 많아진 돈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투자 분야 1위인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2021년에 나온 책이고요.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을 알려줄 책입니다. 책에서는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미친 짓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두가 이 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죠.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을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을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부란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는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이라. 이 웬 고리타분한 얘기인가? 그럼에도 당신이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상황에 휘둘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싶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온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을 때, 그 순간 기대 없이 잠자고 있던 저축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최고 수익률을 노려야 한다거나 소득의 몇 %를 저축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고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멋진 차와 좋은 시계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인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후자일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 배기량과 번쩍이는 시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다. 옆집에 뒤처지면 안 돼 현상이 무리한 소비와 대출로 이어졌다. 소수의 미국인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파격적인 생활 양식을 누리게 됐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학교를 가고, 근사한 휴가를 즐겼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광고업계가 이를 부채질했고, 이후에는 인터넷이 그 역할을 했다.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부란, 눈에 보이는 것을 물건으로 바꾸지 않는 금전적 자산이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다. 돈에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돈과 나를 알아보는 이런 중요한 시간을 갖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것이다. 경기순환주나 주식거래 전략, 부문투자 등에 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은 닥치고 기다려라 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 부동산 가격은 거의 해마다 상승하고 당신은 거의 매년 월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것은 사는 동안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분명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유리한 경우의 대가가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나의 돈을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른 부분은 리스크를 아주 멀리한다. 이는 일관성 없는 행동이 아니다. 당신은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믿을 것이다. 나는 그저 나의 리스크가 제 값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은 것 뿐이다. 성공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 책에서는 투자를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의 속성과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는 착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의 중요성과 겸손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길 기대하면서 저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